이렇게 모였는데요. 발표팀이 3팀에서 4팀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교육 할 때마다 하는 거 뭐가 있었죠? 자기소개. 맞아요. 자기소개, 팀 소개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 현재부터 혹시 팀 소개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팀명은 지구환경탐사대이고요. 천안에서 왔습니다. 네, 어떤 생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거미 빼고 다요. 오, 거미 빼고나. 거미는 왜요?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죠. 반갑습니다. 옆에 세이버스 친구 마이크 사용해주세요. 저의 팀명은 세이버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 저는 아빠랑 왔습니다. 어떤 생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거미 빼고 다 아, 그렇죠. 거미가 약간 다리가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 두 친구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초보 김서준이고요.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조교를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이크 없애도 괜찮아요. 자, 팀명은 냉고기 친구. 반갑습니다. 냉고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걸까요? 다른 생물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물을 가장 좋아해요? 뱀도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저희 현장 교육 때 그 스틱 가져오셨었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사실 뱀 약간 무섭거든요. 반갑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물 너무 많아서. 그러면 팀명은 없지만 교수님도 팀명은 없지만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습지 식물이랑 하천에서 알고 있는 식물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사랑탐사대 매니저 김예은이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더 이렇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에 올해 탐사하면서 어떤 생물을 가장 많이 보았는지 혹은 기억에 남는 생물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현지? 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거미를 보고 너무 놀라서 거미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민서는? 기억에 남는 생물 있어요? 탐사 아까 전에 쓰지는 않았는데 제비를 좀 많이 봤어요. 오, 제비 어디서 봤어요? 놀이터에서 계속 날아다니는. 놀이터에서요? 집 근처에? 너무 신기하네요. 사실 아파트에 살아요? 아니면은 아파트. 아파트인데 제비가 많았다니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좋습니다. 도현이는? 저는 그 세종 2차에서 본 암흑 부정남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 암흑 부정남이 어떤 나비인가요? 암흑 부정남이는 날개 뒷면이 몸에 칠해놓은 것처럼 까만 남이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도시숲으로 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시를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곳 있는 친구가 먼저 손들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도시숲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강연을 통해서도 이미 한 차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도시숲일까요? 그러면은 민서부터 혹시 도시숲 주변에 생각나는 곳이 있을까요? 동네 근처에 있는 한밭수목원이 도시숲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거기 주변은 어떤 경관일까요? 좋은. 그럴 수 있어요. 좋습니다. 현재는 혹시 기억나는 도시숲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 동현이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셨던 지금 1월 도시지. 맞아요. 사실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아까 놀이터에서 제비를 많이 봤다고 민서가 얘기해줬는데 그런 놀이터 같은 곳에 나무 있었죠?
그쵸, 가로수가 있죠. 그런 쪽도 도시숲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 탐사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숲의 역할 기억이 날까요? 우리 교수님이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도시숲의 역할 중에 직접 경험했던 거에 대한 예시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수기를 주면은 이제 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중이 이제 하다가 이제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산책하니까 공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도시숲 어떤 역할을 경험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사실 앞에 이제 동영 학생이 말해준 거랑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도시숲 하면은 제가 이제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도시숲이 아무래도 저도 기억에 잘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걸어갈 때 있는 주변에 이제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가는 길에 놀이터 옆에 있는 작은 이제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안에도 보면은 숲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들도 특히 학교 안에 작은 숲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까 설명드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기분도 느끼고 다양한 생물들도 볼 수 있어서 그런 숲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역할을 경험했을까요? 아까 저희가 도시숲의 역할로 이제 정의됐던 게 기후보호, 경관보호, 재해방지, 역사문화재 보존,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도시숲이라고 생각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혹시 집 주변에 공원 같은 데가 있을까요? 현재 자주 가는? 직산 사문공원이 있긴 한데 거의 호수라서 호수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어떤 생물들을 본 기억이 있을까요? 억새하고 제가 싫어하는 거미하고 송충이 많이 봤어요. 오, 송충이도 많이 봤구나. 송충이가 그럼 나방이 된 것도 혹시 봤어요? 아직은 못 볼 수 있어요. 조금 지나야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민서대원은? 네. 도시숲을 경험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도시숲을 산책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역할을 봤어요. 오, 그걸 경험했군요. 좋아요. 저도 사실 공원은 아니지만 아파트 두 개 사이에 약간 길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약간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동물 터널처럼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거길 약간 지나가면은 확실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사실은 저희 대원들이니까 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약간 심리적인 경험도 분명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숲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계 보라도 이 도시숲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만의 관리가 그쵸. 한산 정부를 뽑는 게 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고민되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한산 정부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삼 덩굴을 먹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걔네를 많이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네. 없어지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나비나 나방애벌레가 먹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뾰족뾰족하게 생긴 식물이지만 맞아요. 혹시 교수님은 네. 앞에서 말씀드린 한삼동굴 얘기 저도 듣고 보니까 한삼동굴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는 사실 생태학자들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의 답변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도 아직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특히 이제 한삼동굴 이제 제거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종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종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관찰해 주신 것처럼 한삼동굴이 우리 동네에 어디 많더라. 그래서 그럼 여기를 어떤 우선적인 관리 방법은 나같이 좀 더 고민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지역은 또 조금 한삼동굴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조사도 사전에 먼저 중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숲 관련해서는 저는 한 가지 많이 생각이 든 게 도시 안에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새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곤충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송설모 같은 이런 이제 다른 동물들도 많지만은 그래서 그 동물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나무에서 쉬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한데요.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한데 뭔가 먹고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건물 주변에도 지금 도로 근처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 심겨진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을 때 저게 동물들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만드는 나무 종류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우리가 미관상 보기 좋은 나무를 심을지 아니면 이런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제공하는 나무를 심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좀 더 먹을 걸 많이 제공해주는 나무도 한번 심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먹는 생물이 있나요, 교수님?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근데 은행은 저희도 왜 은행을 한꺼번에 여러 개 먹으면 배가 아파서 이제 많이 먹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제 화학물질들이 많은 열매를 만드는 식물들은 아마 많은 생물들이 먹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 말씀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은행이어가지고 네. 열매가 꽤 많지만 사람도 약간 좀 기피하는 네. 밟아서 냄새도 나고 네. 기피하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나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 민서는 어때 생각해요?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미세먼지랑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런 것도 조금씩 막아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거 옆에 나무 같은 거 놓으면 예쁘기도 하고 공기가 맑아지기도 해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많은 녹지가 더 형성되면 서로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그 도시숲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강연 내용 잠깐 있었는데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해서 사실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도시가 조금 더 더운데 그런 얘기했던 가로수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집 주변에 많이 심겨지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짧게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민서 학생이 얘기해 준 게 정확하게 아까 자연기반의 해법이라고는 MBS라고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이제 먼지가 많이 날라온다 생각하면은 먼지 집진기를 집 옆에 설치하자. 이게 해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나무가 이제 다른 기능과 똑같이 자연 친화적으로 더 많이 다양한 효과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집진기를 지어놓으면 얘가 고장나면 또 수리도 해줘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나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서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부분이라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있겠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지키고 싶은 나만의 도시숲이 있을까요? 약간 저는 이 지역을 정말 가봤는데 여기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까요?
구역이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요? 일월저수지 맞아요. 혹시 일월저수지에서는 뭔가 공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진행 본 적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가 아니고 어느 날 딱 일월저수지에 갔는데 거기 갑자기 엄청나게 막 쪄있고 막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물이 엄청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빠지는 걸 봤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비가 안 와서 그랬을까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일월저수지를 연구지로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숲을 너무 많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수지 주변에 이렇게 갈대 같은 게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론 제가 키운 수원 청개구리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뒀던 수원 청개구리들이 거의 풀에 많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이게 미관상 안 예쁘기는 했어요. 이게 약간 정신없게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모양이긴 했지만 거기를 이제 숨어있는 새들이나 사실 새들도 많이 그런 숲풀에 숨어 있었고 개구리들도 많이 숨어 있었는데 거기를 너무 주기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개구리들은 좀 많이 줄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공원들이 이나 이제 도시숲들이 과한 관리를 하면 우리 생물종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숲은 최근에 가봐서 기억이 남는 게 공릉천이라고 파주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새들이 되게 많고 다른 생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 주말에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새를 볼 수 있고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막 포크레인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뭘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밀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더 지켜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파주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 지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민서는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여기부터. 현지부터? 현지 절레절레 하는데 민호부터. 누구? 민호. 민호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 없어. 서로 양보해주고 너무 좋은 훈훈한 관계이네요. 민서 집 뭔가 갔던 탐사지가 뭐 없어졌다던가 뭐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진 건 아닌데 수통골이라는 산에 계곡도 있고 섬도 깨끗해가지고 생물이 많이 살아가지고 거기가 좀 더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현지는 뭔가 이런 것 너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 없어졌다 하는 곳 있었을까요? 저는 직산 상은 공원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유는 그냥 산책하기 좋아서. 산책하기 좋아서 맞아요. 그런 것 없어지면 너무 아쉽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그러니까 현장 교육도 있었고 사실 여기 대원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사탑에서 하는 체험을 같이 했었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 이제 도시숲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숲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새로 알게 된 게 있을까요, 민서? 저기 다른 친구부터요? 그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모두에게 드릴게요. 저는 사실 도시숲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그냥 뭐 도시에 있는 숲이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법령으로 지정을 하고 보존을 하고 역할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사탐을 하고 있었지만 약간 가로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숲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로수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실제로 뭐 사실 가로수에도 맨비도 되게 많고 현지가 싫어하는 거미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요.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도시로 정리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런 도시에 이런 생물도 생산하고 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어떤 생물종이 좀 신기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기억이 남는 그럴 수 거 있어요. 너무 많이 관찰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기억나는 것 중에 뻥! 뻥이 있는데 1차 시민 현장교육 때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 수원에서 못 봤는데 1차 삭 봤어요. 삭도 봤어요? 네, 삭이랑 고라니. 아 맞아, 고라니. 고라니도 있었죠. 오, 삭을 언제 봤어요? 삭 빨리 가서 네, 1차 기입하고 있을 때, 네. 뭐 탱크로 가는데, 저 고양인가? 그랬는데, 아닌데, 오. 시라소니? 막 이런 느낌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더라고요. 오, 진짜 신기한 걸 봤네요. 세종시 한가운데 있었는데. 좋습니다. 일찍 참여하면 새로운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조류 탐사는 아침 일찍 가는 게 중요하다고 네. 하고, 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다 같이 갔을 때는 못 본 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몇 명 안 갔었죠, 같이. 강사님이랑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오. 여섯 6명? 그리고 주변에 다른 관람객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시에서도 삭을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아쉬워. 딱 봤는데 갔어요. 아쉽다. 좋아요. 빨리 직접 눈으로 본 걸 인쇄하는 기술이 빨리 개발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혹시 다시 현지로?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숲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게 있을까요? 도시숲이 건강에 깊은 숲하고 도시숲하고 피톤치드하고 그 나쁜 뭐 물질 같은 그 양이 비슷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좋습니다. 별인사. 제가 오늘 새로 알게 된 점이 대전에도 맹꽁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오, 맞아요. 사실 환경평가 때는 없다고 했었던 그 맹꽁이를 너무 잘 찾아주셨네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도시숲 관련된 연구를 하셨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그 연구가 딱 이제 도시 숲만 보자라고 한 연구는 아니었고, 이제 도시의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이제 이용되는지를 보자고 한 연구였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런 이제 IT 기술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꼭 연구자들이 그런 어려운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과학자분들도 충분히 뭐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많이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그게 다음 질문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시민과학자로서 도시숲과 연관되어서 궁금한 연구 주제나 또는 직접 진행해보고 싶은 연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시민과학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자님들을 모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원래는 시민과학자로 시작했다가 지금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많이 신청해 주었고, 그 다른 지사탐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 학부생들도 신청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은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도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실 시민과학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연구 주제나 이런 것도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궁금할 수 있고 진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이 숲에 무슨 식물이 가장 많은지 알고 싶어요. 오, 가장 많을지. 좋죠, 궁금해요. 그런 건 사실 지사탐이나 이런 다른 시민과학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예상되는 이런 식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단풍나무. 단풍나무. 오, 맞아요. 많이 심기도 하니까. 사실 연구는 이렇게 단풍나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렇죠. 그런지 아닌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현지는 혹시 이런 연구 주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뭔가 태양 같은 빛을 가로등을 나무 위에다가 해놓으면 나무가 계속 산소만 내뿜을까 궁금해요. 오,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가로등 밑에도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게 나무의 생리에 영향을 주는지도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네요. 현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뿜는다, 뿜지 않는다. 그렇게 안 했을 때보다는 뿜는다. 오, 좋은 가설입니다. 좋아요. 그럼 질문이세요? 저는 일단 조류를 제일 좋아해서 도시숲에 어떤 조류가 가장 적은지 또 궁금하고 가장 많은 종은 뭔지 예상되는 가장 많은 종은? 까치. 오. 이런 종이 좀 없을 것 같다. 황조롱이. 그렇죠. 황조롱이가 도시에 많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해요. 도시에서. 이번 연도에 저희 아파트랑 같이 오.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왔다가 이제 살만 안경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다시 갔군요. 아쉽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렇게 황조롱이를 찾습니다. 붙이면 붙이면 우리 집 베란다에 있어요. 저희 막 정말 한 달 정도 계속 봤거든요. 베란다 그 시래기 뒤쪽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남의 집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 산란을 못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데 정말 이게 저번에 보니까 다 암컷이긴 했어요. 수컷이 한 번이나 안 왔고 암컷이 아니면은 산란 환경을 보러 갔다가 나중에 수컷을 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암컷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한 달이나 보고 여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또 아직 아파트에 이렇게 오늘 배운 것처럼 이게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던가 아니면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작은 숲을 만든다던가 하면은 황조롱이가 오기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 황조롱이가 이제 까치의 집을 다시 사용해서 산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위에 정원을 만들면 까치가 거기에서 더 많이 산란을 해주고 그럼 황조롱이가 더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고층이어서 이제 까치들이 묻어서 이제 나눌 수도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교수님은 연구 주제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연구가 제 일이다 보니까 사실 본업이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고르라니까 지금 다른 학생들처럼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라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선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남아있는 도시숲들이 도시 안에 분명히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공원이나 도시숲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새롭게 도시숲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숲을 없애고 뭐 다른 아파트나 이런 걸 짓는 건 이 숲보다는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가치를 강조해야지 우리가 이 숲을 더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가치보다 어떻게 자연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생물 조사도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의 자연이 사실 생물 다양성이나 자연스럽게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환경이 아닐 수 있는 이렇게 풀이 많이 살아있다든지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풀고 거기에 공원을 짓는 이제 그거는 어떤 가치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저희가 생태계 서비스 측면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뭐 서식처를 뭐 공급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조절 서비스나 아니면 심리적인 이런 서비스들, 문화 서비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원을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공원에 이제 녹지가 많은 공간에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깨끗한 이런 이제 환경을 이제 감상하고 하는 데서 오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래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생물들은 많은 그런 환경을 한번 재조성해주는 사업들이 지금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약간 정비가 안 돼 있듯이 보이더라도 풀을 약간 덜 베주는 게 이런 생물에게 더 좋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요. 아마 그런 공원 관리도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런 이제 생물의 이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가 아니면 이런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시민과학 모니터링이나 과학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은 점점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학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대전에서 그 공원을 조성하고 네네네. 거기가 저희가 세계락자리 집단 서식지역 그리고 공익 집단 서식지역 이제 그런 환경을 보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프레임으로 다 파내지고 인위적으로 가천물을 땡겨와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기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든지 생물들을 위한 거는 좀 아니잖아요. 생각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 저기에 참여해서 지금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런 관심을 보면은 굉장히 아직 이런 이제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생물 서식처를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원 시설들이 먼저 선호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런 이제 시민과학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돼서 꼭 우리가 연구 자료를 수집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저도 이제 학생들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게 우리 바로 집 옆에 있는 데인데도 이런 생물들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면은 꼭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보건 사업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약간
뭔가 그런 환경 영향 평가 내는 걸 보면 그냥 여기 공사를 할 건데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딴 데다 놓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연구를 진행해 본 저로서는 이거 거기다 갖다 놔도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는 이런 환경을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해서 잘 생각을 해서 갖다 줘도 걔네들이 거기에 정착을 잘 안 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연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도시숲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이제 도시숲 프로젝트가 현장 교육 2번 그리고 오늘 토론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현지? 소감? 저는 나중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3차 다 오신 분이 1, 2차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때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저희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그럼 인서대원은 어땠어요? 오늘 토론회 참석. 현지 대원 먼저 했으면 좋겠어? 인서대원 먼저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짧고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좋아요. 현지는? 오늘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긴 하지만 현지 1차 때 오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요. 아니었어요? 재밌었고 안개 많았어요. 오, 어떤 걸 아까 얘기했던 네? 어떤 게 좀 더 기억에 남아요? 알게 된 것 중에. 다른 팀원들의 발표가 기억에 잘 남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네. 아까 발표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요. 제가 짧게 네.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간 좋아요. 이제 지지해드리고 싶은, 응원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하실 때 메모를 잠깐 했었는데요. 먼저 그 과학초보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달 한 번 이상 이렇게 시간도 다르게 하면서 굉장히 연구자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밀도 높은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지역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다르게, 조사 시간도 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셔서 이제 연구자가 실험 디자인을 짧게 한 요소들을 그대로 다 반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종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종수가 증가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이제 이런 이제 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꼭 이제 그 종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모니터링을 시작하더라도 처음에 일부 기간 동안은 종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도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네, 조사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맹꽁이 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조사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종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곤충도 조사하시고 막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게 또 모든 종을 혹시 조사하시는데 너무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이셨기 때문에 작은 한 주제를 딱 정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결과도 굉장히 그렇게 오래 모으면 굉장히 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이버스 팀도 제가 잘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이제 조사 장소로 정했다는 건데, 실제로 똑같은 걸 실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까운 게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식물도 기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라든가 새로 관찰한 점을 굉장히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주 관찰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새로운 연구들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팀 발표를 다 듣고 보니까 중요한 게 각 팀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다른 팀의 결과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이런 게 대전에 맹꽁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유익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과학의 장점은 결국 여러 팀들이 어떤 각자의 연구 주제를 이어나가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모여서 그 정보를 교류하면은 훨씬 더 이런 큰 어떤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정보 교환을 하는 자리가 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결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이제 지속적으로 하셔서 더 좋은 결과 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 친구들 사실 어른도 토론회하기가 되게 어렵고 질문에 이제 즉각 대답하기 참 어려운데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발표 자료도 뭔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탐사했던 거나 이런 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가시기 전에 뒤에서 꼭 선물 받아가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